약간 겁을 줬죠. 공식 엄청 많을 거라고. 외워야 할 공식이 엄청 많고요. 남들 다 아는 거니까. 책이 없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책이 없으면 필기를 해서라도 외우셔야 됩니다. 어쨌든 정적분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활용이라기보다는 이제 정적분을 하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가 사실상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넓이 이야기만 좀 할 텐데 참고로 이 단원 안에는 넓이 얘기하고요. 뒤에 속도와 거리, 위치, 거리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다음 시간에 해도 되고요. 미분에도 비슷한 거 있었죠. 그래서 그거랑 좀 연결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를 다시 할 거고요. 오늘은 넓이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원래 정적분 얘기하면서 넓이 얘기를 살짝 하긴 했어요. 정적분이라는 기호가 왜 그따위로 생겨먹었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x축이 있고 fx 그래프가 있고 여기가 뭐 x좌표 a 여기를 x좌표 b라고 보면 이 부분 그죠? 기억해야 돼. x축이랑 fx랑 x는 a, x는 b로 둘러싸여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나타낼 때 우리 어떻게 나타낸다고?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구장창 연습했던 그 정적분, 그게 저 부분의 넓이에 해당하는 거다 였는데 얘는 x축 위에 fx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이 적분 구간 내에서 a에서 b 사이에 계속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그냥 요거 정적분 하시면 바로 넓이가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산해봐서 알겠지만 여기 좀 볼까요? 정적분이라는 건 항상 양의 값만 갖는 건 아니거든요. 해보면 음의 값을 갖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y는 fx가 있었다고 보면 여기를 x는 a, 여기 x는 b라고 했을 때 이 부분 얘도 역시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넓이를 구하려면 정적분을 하긴 해야겠지. 근데 실제로 적분을 해보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겼다고? 음의 값이 나올 거라고. x축 밑에 있는 fx 가지고 정적분 하시면 음수가 나와요. 이거 지난 시간에 슬쩍 이야기했는데 a, b 사이에 아무거나 x 잡아서 요점의 y좌표가 fx 그랬잖아요. 근데 그 y좌표가 음수라고. x축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하면 음수이기 때문에 음수를 와장창 더하면 당연히 음수예요. 그래서 정적분의 값 자체가 음수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넓이를 구하려면 어쩔 거라고요?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달아서 넓이를 구할 거라고요. 마이너스를 달아줘야 넓이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인데 조금만 더 가보면 이 마이너스는 결국 마이너스 1이라는 실수배를 하는 거니까 얘를 인테그랄 안으로 집어넣잖아요. 그럼 이건 a에서부터 b까지 마이너스 fx dx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마이너스를 안으로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fx dx라고요. 그러면 피적분 함수가 마이너스 fx로 바뀌었거든요. fx 그래프 이건데 마이너스 fx랑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겠어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녀석이겠지. 즉 이렇게 생겨가지고 얘가 y는 마이너스 fx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이 부분에 정적분 값에 해당하는 게 바로 얘더라 라는 소리예요. 대칭 이동했으니까 넓이는 당연히 똑같을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무방하다 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결론적으로 저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적분을 하기 전에 원래는 x축 위에 있는지 x축 밑에 있는지 책에서 구분하라고 해요. 위에 있는 애는 정적분을 하면 양수로 나오니까 그게 넓이고 밑에 있는 애는 정적분을 하면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아야 넓이가 된다고. 아니 근데 굳이 위에 있냐 밑에 있냐를 미리 찾아볼 필요가 있겠어? 정적분을 해서 양수면 위에 있었나 보지. 그지? 정적분을 했는데 음수야. 밑에 있었나 보지 뭐. 그지? 그 말은 실제로 넓이를 구할 때 어쩐다고. 일단 정적분을 해볼 건데 해서 양수면 땡큐 넓이. 해서 음수면 밑에 있었나 봐. 마이너스 똑 떼내면 되죠. 뭐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절대값 씌우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서 해결하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도 함정이 있긴 있어요. 함정이라고 하기엔 뭐 맨날 빠지는 함정이니까 함정도 아니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건 항상 이렇게 x축 위에만 있던가 항상 밑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섞여 있을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x축이라고 보고
이렇게 생겼어. 얘가 y는 fx야. 뭐 요점의 x좌표를 뭐 a, 여기를 b, 여기를 c 이렇게 생겼다고 볼까요? y는 fx랑 x축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두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둘러싸여진 건 저거 두 개니까. 그지? 그래서 이제 얘를 요 녀석을 S1이라고 보고 요 녀석을 S2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S1이라는 부분은 적분 구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되겠죠?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양수로 나와, 음수로 나와? 양수로 나와. x축 위에 있는 부분이니까. 그죠? S2라는 건 B에서부터 C까지가 적분 구간이긴 한데 해놓고 나서 보면 얘는 양수로 나오겠어요? 음수로 나오겠어요? 음수로 나오겠죠? B, C 사이에선 x축 밑에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마이너스가 이렇게 달릴 거라고요. 그럼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러면 S1이랑 S2를 더하라는 이야기인데 얘는 마치 어떻게 생긴 거나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랑 B에서부터 C까지는 요 녀석 하시면 그냥 음수 될 거니까 마이너스가 필요한데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마이너스를 안으로 쏙 집어넣었다고 보면 B에서부터 C까지는 마이너스 fx, dx를 하는 거와 똑같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둘러싸인 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럼 이렇게 구할 건데 얘도 아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건 원래 x축 위에 있으니까 그냥 fx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x축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달아서 위로 올리는 거잖아요. 마치 뭘 정적분하라는 거랑 똑같으냐면 A에서 B는 잘 안 보이죠? A에서 B는 그냥 fx고 B에서 C 사이에선 마이너스 fx를 적분하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x축 밑에 있던 걸 마이너스를 달아서 위로 끄집어 올린 거야. 그러니까 굳이 쓰자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다.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는 원래 양수이긴 하지만 모양을 맞춰주려고 절대값 붙였고 B에서 C도 절대값 붙여서 fx, dx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원래 위에 있던 건 똑같이 생긴 거고 밑에 있던 건 마이너스를 달아서 나올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피적분 함수가 똑같이 생겼어. 절대값 fx라고. 구간이 A에서 B, B에서 C죠. 그러니까 얘는 한 번에 쓰자면 뭐라고 쓸 수 있다? 인테그랄 A에서부터 C까지 절대값 fx, dx다. 이렇게 한 번에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게 적분하려면 다시 이렇게 하긴 해야 돼요. 이 절대값 붙어있는 정적분 여러분 앞에서 연습해봐서 알지만 구간 따라서 잘라가지고 따로따로 정적분 했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거든. 절대값 적분법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얘를 계산하려면 다시 이렇게 하기는 해야 하지만 표시를 해보자면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식 전체에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정적분을 하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 나중에 속도, 위치, 거리 할 때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하세요. 절대값 없이 그냥 정적분하면 그냥 적분하면 그냥 정적분인 거고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하라는 얘기는 넓이를 구하라는 거와 똑같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참고로 만약에 내가 A에서부터 C까지 절대값 씌우는 걸 깜빡했어. 그냥 한 방에 적분할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될 거냐면 A에서부터 B까지 fx, dx 하고 B에서부터 C까지 fx, dx 이렇게 되겠죠? 얘는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 이 부분의 넓이 S1이랑 똑같은 거고 얘는 누구랑 똑같으냐면 마이너스 S2하고 같은 거죠. 그죠? S2는 정적분의 값에 음수 마이너스 달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기 때문에 절대값 깜빡하고 그냥 한 방에 적분해버리면 S1 백 이거 굳이 또 쓸 필요 있나? 절대값 깜빡하고 한꺼번에 적분해버리면 S1 빼기 S2라는 얼토당토하는 이상한 값이 나와요. 넓이랑 이걸 쳐다보고 넓이가 얼마인지 유추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값이 나올 거라고. 그죠? 그래서 넓이 구하세요. 그러면 절대값 씌워서 적분할 거야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넓이 구하세요. 그러면 절대값 씌워서 적분하는 거야. 기억하세요. 요거 때문에 하나만 딱 더 이야기를 하고 가자면 만약에 S1이랑
S2가 같다고 쳐봐요. 이렇게 두 개가. 인테그랄 A에서부터 C까지 fx dx 뭐 된다? 0 된다. S1이랑 S2가 똑같다는 건 X축 위에 부분이랑 X축 아래 부분이랑 넓이가 똑같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그걸 한꺼번에 적분하면 얼마 된다고? 0이 돼버린다고요. 얘는 양수로 나올 거고 얘는 음수로 나올 거고 정적분의 절대값은 같겠죠. 넓이가 같으니까. 하지만 얘는 양수 얘는 음수. 왜 우리 이런 거 하죠. 그 뭐지? 기함수 정적분 할 때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fx dx 만약에 fx가 홀함수 원점 대칭의 녀석이면 이거 0이다 이렇게 하죠. 이거 하면서 제가 그림 그려드렸잖아요. 뭐라고? x축 y축에 원점 대칭인 거 아무거나 이렇게 그려놓고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인데 얘는 양수 얘는 음수 둘이 더하면 빵 그랬잖아. 그죠? 마찬가지 원리로 S1이랑 S2 위에 두 양쪽 부분의 넓이가 똑같으면 한꺼번에 정적분해서 0이 될 거다라는 거고 이런 사실을 이용해서 나중에 이런 거 푼다고요. 요 부분의 넓이랑 요 부분의 넓이랑 똑같아지도록 하는 요 값, 요 점의 좌표 뭐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거를 여기서 여기까지 넓이 구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넓이 구해서 둘이 같아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얘는 X축 밑에 있는 거고 얘는 X축 위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정적분을 해야 통째로 정적분을 해야 0이 되는지 가지고 요 점의 좌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부분 위에부분 둘이 넓이 같아요. 그 말은 한꺼번에 정적분하면 0이 되더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요 정도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2명쯤 아니지? 3명쯤 졸고 있어.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이제 시작할 거야. 책에 있는 거 살짝 보고 갑시다. 사실은 공식이 엄청 많고요. 그 공식이나 그림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 우리가 아니지. 나의 최종 목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막 너무 다 알려주면 토하겠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오늘 얘기할 거예요. 뭐 좀 격하게 말하면 모르면 대학을 못 갑니다. 오늘 알려드릴 공식을 모르면 대학 못 가요. 시험을 잘 볼 리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어쨌든 첫 번째로 나오는 건 뭐 이거 그림 아까 다 얘기했던 거예요. X축 위에 있는 거면 그냥 정적분 하시면 되고 X축 밑에 있는 부분의 넓이면 정적분해서 마이너스를 달아야 넓이가 될 거다. 그죠? 왜냐면 정적분 값 자체는 음수가 될 거니까. 그리고 얘처럼 섞여 있는 경우엔 얘는 그냥 적분할 거고 얘는 마이너스를 달아서 적분해야 되는데 위에 있으면 그냥 할 거고 밑에 거는 이게 이제 위로 올려가지고 한다고 생각해 보면 사실상 절대값 씌워서 정적분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먼지를 잡아. 구경하지 말고. 내 눈에도 보인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절대값을 씌워서 한 방에 적분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표현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값을 구하려면 어쩐다고요? 구간을 나눠서 따로 구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죠? 기억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y축 사이의 넓이라고도 나와 있는데 이건 별게 아닌 게 그냥 y라고 써 있는 거 x로 싹 다 바꾸시면 되고 x라고 써 있는 거 싹 다 y로 바꾸시면 돼요. 조금 이따가 예제 볼 텐데 눈에 약간 어색하거든요. x는 y제곱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 근데 그거 그냥 x랑 y랑 자리를 싹 바꿔가지고 계산하시면 그냥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건데 이 그림 이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요거 y는 x에 대칭도 시켜서 이제 y는 fx 가지고 구하시면 완전히 해결되는 겁니다. 예제를 보러 가보면 곡선 y는 x세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2x랑 x축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입니다. x축으로 둘러싸인이거든. 보통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그러면 교점을 찾으셔야 돼요. 어쨌든 정적분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적분하려면 적분 구간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할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둘러싸였다고 했으니까 교점을 찾아야겠지. 그죠? 그래서 일단은
둘러싸였다라는 말에서 이거 찾을 생각을 먼저 좀 하시고 얘를 찾는다는 건 얘랑 얘랑 둘이 같다고 두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x세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2x 이거랑 x가 같아요. 그런 이야기네요. 에이? 미쳤나봐. x가 0이죠. x축이니까 0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 인수분 해보시면 x, x-1, x-2 이렇게 생겼으니까 x가 0하고 1하고 2하고 이렇게 세 군데에서 만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저 세 개 말고는 더 이상 만나는 점이 없어요. 3차 방정식이잖아. 근이 세 개 다 찾아졌기 때문에 만나는 점 저게 세 개 다예요. 그럼 우리 이제 뭐 하면 된다? 0에서부터 1까지랑 1에서부터 2까지 정적분 하면 된다. 쓰자면 이렇게 생긴 거지. 0에서부터 2까지 한 방에 이거 하세요 라는 소리인데요. 얘는 만나는 점이 0, 1이고 1, 2거든요. 이게 이제 요령인데 0에서부터 1까지랑 1에서부터 2까지로 나눌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나누게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절대값을 씌워야 되는데 생각을 해봐. 생각하는 거야. 0에서 1 사이에서 요 놈의 부호가 바뀔 일은 없어요. 요 녀석 x축이랑 만나는 점이 0, 1, 2거든. 그럼 0, 1, 2에서 부호가 바뀔 거야. 그런데 0하고 1 사이에서는 부호가 바뀌지 않아요. 계속 양수 아니면 계속 음수라고. 1, 2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거든. 1하고 2 사이에서 얘가 부호가 바뀔 리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일단 통째로 정적분을 해보자는 거야. 해보고 양수면 그냥 위에 있었다는 이야기고 음수면 그 부분 통째로 다 밑에 있었다는 이야기구나 라는 소리예요. 이거 자체만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 참고로 이게 그림은 어떻게 생겼냐면 만나는 점이 0, 1, 2잖아. 여기 0이고 여기 1이고 여기 2라고 보면 이렇게 생겼어. 그죠? 그러니까 0하고 1 사이에선 x축 위에만 있고요. 1하고 2 사이에선 x축 밑에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정적분을 하면 양수로 나올 거고 이 부분은 정적분을 하면 음수로 나올 텐데 그럼 얘 나름대로 그냥 따로따로 절대값을 씌우면 그냥 바로 넓이가 되겠죠. 그죠? 식 자체의 절대값을 씌워서 원래는 계산하라는 이야기인데 어차피 이 구간에서는 부호가 바뀔 일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정적분을 하고 나서 양수면 내비두고 음수면 마이너스를 떼자 그런 이야기예요. 오해하지 마. 이거 0에서 2까지 x세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2x dx 이거 전체 절대값 씌운 거랑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위에 거 아래 거 합쳐서 쌍으로 정적분 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는 거기 때문에 둘이 퉁쳐서 없어져. 근데 얘는 이거 나름대로 양수, 이거 나름대로 음수 그 안에서 섞여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따로따로 정적분을 하고 따로따로 절대값을 씌워서 넓이를 찾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혹시 지금 제가 이거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면 교과서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절대값이 붙는 위치는 인테그랄 밖에 붙는 게 아니고 안에 붙어야 돼. 피적분함수의 절대값이 붙는 거고 요 녀석 부호가 바뀌는 지점들을 생각해 보면 0, 1, 2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 이런 모양새가 될 거고 저 그림에 따르자면 0에서부터 1 사이에서는 x축 위에 있을 테니까 요 녀석을 정적분을 하면 되고 x축 1에서 2 사이에선 x축 밑에 있으니까 요렇게 생긴 녀석을 정적분을 하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요 정도 그림은 그릴 수 있어야 돼. 최고차 함계수 양수에 x축 만나는 점이 3개니까 0, 1, 2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거거든요. 그죠? 네, 여기다가 하나만 여러분의 산수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아까 좀 전에 설명하면서 제가 요 이야기를 하나 했거든요. 얘하고 둘이 넓이가 똑같으면 여기 뭐 A, B, C 했을 때 S1이랑 S2의 넓이가 똑같으면
A에서부터 C까지 fx dx 0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아주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하면 지금 딱 저 그림인데 우리 3차 함수 곡선 이야기하면서 미분할 때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극대, 극소, 극대랑 극소의 딱 중점. 요거 변곡점이라고 이름 달려있는 녀석인데 3차 함수 곡선은 항상 요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이거든요. 요거 기준으로 왼쪽 편 그래프랑 오른쪽 편 그래프는 대칭이야. 180도를 돌리면 딱 겹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가 요 변곡점을 지나가는 어떤 직선을 하나 그어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편의상 이렇게. 그러면 요 직선도 직선이니까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겠죠. 왼쪽 거 180도 돌리면 오른쪽에 겹칠 거잖아요. 직선이니까. 그러면 다시 이 그림 전체적으로 보면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곡선도 점에 대해서 대칭, 직선도 점에 대해서 대칭. 그 말은 이 부분이랑 요 부분이 완전히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합동이다 그런 이야기라고. 넓이가 같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합동이라고요. 180도 돌리면 딱 겹칠 거니까. 그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그림 전체적으로 보면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3차 곡선이랑 직선인데 만나는 교점 3개 살펴보는 거야. 요점 x좌표, 요점 x좌표, 요점 x좌표. 간격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똑같겠죠. 아니, 대칭이니까 간격이 똑같을 거야. 그지? 요 길이나 요 길이나 똑같을 것이기 때문에 x좌표 3개의 간격이 똑같아요. 간격이 똑같다는 건 약간 멀미나는 소리지만 x좌표 교점 x좌표 3개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런 이야기예요. 마치 얘처럼 0, 1, 2. 교점 x좌표 3개가 간격이 둘이 똑같아. 그 말은 가운데 있는 녀석 얘가 분명히 변곡점이었을 거고 요 점을 기준으로 대칭인 그림이 그려졌을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건 꼭 이렇게 평평한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직선이어도 당연히 성립하는 거예요. 요점 x좌표, 요점 x좌표, 요점 x좌표 보면 간격이 똑같을 거라고요. 점대칭이니까. x좌표가 0, 1, 1에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죠. 변곡점이란 이야기예요. 왼쪽 오른쪽이 똑같이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얘랑 넓이가 똑같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얘랑 따로 계산해서 더할 필요가 없다. 이거 계산해서 2배 하면 된다. 그죠? 봐봐요. 이거 0에서 1이거든? 땡큐. 적분 구간이 0에서 1인 게 제일 좋지. 이건 1에서 2야. 최고창 마이너스도 붙어 있어. 이거 부정적분 해야 돼. 거기다 2도 넣고 1도 넣고 둘이 빼야 돼. 엄청 귀찮겠지. 0에서 1이면 풀만 하잖아요. 요거 구해서 2배 하는 게 훨씬 더 빠른 방법이겠지. 그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정도는 당연한 거고 그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 하나 팁을 주자면 교점 3개가 등차를 이룬다. 여기가 변곡점이란 이야기니까 요만큼만 구해서 2배 하면 되겠다. 왜냐하면 얘네 둘의 넓이가 똑같을 거니까. 오케이? 그것도 하나 좀 기억을 해두세요. 아무도 기억 안 할 것 같죠? 분위기가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오해겠지? 오해였으면 좋겠는데. 자, 곡선 x는 y제곱 마이너스 1과 y축 직선 y는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래요. 약간 이상하다고. x는 y제곱 빼기 1이 뭐야?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곡선이랑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인데 쟤는 우리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거 싹 바꿀 거라고요. x랑 y랑. y는 x제곱 마이너스 1과 x축과 x는 2라는 직선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거 가지고 그냥 구하시면 되고요. 가장 간편한 건 그림 그리면 가장 좋겠죠. 얘는 그림을 그려보면 x축이고 y축이고 x제곱 빼기 1이니까 대충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고요.
x는 2라는 직선은 여기쯤에 있을 거예요. 참고로 요점 좌표가 1이거든요. 그러면 둘러싸인 기준이 되는 곡선들을 그려보면 하나는 요 곡선이고요. 요거. 또 하나는 x축이고요. 또 하나는 x는 2예요. 그럼 이 세 개로 둘러싸여진 부분은 어디야? 여기지, 여기. 여기도 포함이 되나? 살릴 거 살려놓고 나니까 여기랑 여기랑 두 군데가 뭔가 둘러싸여져 있죠. 나머지는 둘러싸인 부분이 없잖아요. 그죠? 잠깐만. 그죠? 그래서 필요한 곡선들을 다시 진하게 표시를 해보니까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제대로 둘러싸진 도형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그림을 보고 넓이를 구하려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는 x축이랑 곡선으로 둘러싸여진 거야.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는 x제곱 마이너스 1을 정적분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적분하시면 음수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를 달아야 계산이 가능해요. 그 다음 뒤에 오는 거 여기는 2라고 그랬죠. 1에서부터 2까지는 fx랑 x축으로 둘러싸여진 건데 위에 있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1 dx 이 상태로 그냥 정적분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해결이 될 텐데 얘도 팁이 있어. 얘도 엄청 중요한 팁이 있어요. 이거 하는 김에 잠깐만. 요거 하는 게 뒤에 있구나. 요거는 뭐가 중요한 팁이냐면 어려운 얘기 할 거야. 중요한 얘기.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졸지 마. 뺨 쳐줘? 잠이라도 깨게? 자면 안 돼. 중요한 얘기 할 거야. 엄청 중요한 얘기 할 거야. 2차 함수고요. 정적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 예를 들어서 A에서부터 B까지 F'X dx F'을 정적분하면 얘는 뭐가 돼요? FB 빼기 F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그죠? 도함수의 정적분은 원래 함수의 함수값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F'이랑 F 사이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야. 애초에 F를 미분한 게 F'이니까 F' 적분해서 F가 만들어진다고. 근데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 끼워 맞춰보면 이런 이야기인데 3차 곡선이에요. 여기 극대, 여기 극소, 다시 극대값이랑 같아지는 점이 어디 있을 거라고. 그림 좀 별로네. 이렇게 이 간격 얼마였다고요? 몇 대 몇? 몇 대 몇? 그지? 여기에 2대 1 그랬다고요. 언제나. 뭐야 왜? 네? 이런 표정인데? 극대, 극소, 다시 극대값이랑 같아지는 건 언제나 2대 1이에요. 물론 반대쪽도 마찬가지야. 극소, 극대, 다시 극소랑 같아지는 거 여기도 2대 1 이렇게 생겼어요. 3차 곡선은 항상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이걸 가지고 도함수를 그려보면 F'X는 이런 모양새로 그림이 그려져 있겠죠? 조금씩 삐껴놨어 이렇게. 이렇게 F'이 생겼겠죠? 요거 Y는 Fx, 요거 Y는 F'X,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감마 이렇게 생겼다고 봅시다. 요 부분의 정적분값, 이거 정적분 해보면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예요. 이거 계산은 뭐 된다고? F 베타에서 F 알파를 뺀 거라고. F 베타에서 F 알파를 뺀 거라고. 그럼 얘는 그림상으로 보면 요 부분의 정적분 값인데 그걸 F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요 함수값이랑 요 함수값의 차이라고요. 얘가 얼만큼 내려왔니에 해당하는 게 이것의 정적분이다 그 얘기예요. 오케이? 꼭 극대 극소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중간에 허공에 떠 있는 점 두 개여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도함수의 정적분이 나타내는 건
원래 함수 입장에서 보면 함수 값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정적분을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큼 내려왔니를 의미하는 거야. 우리 알고 있지만 이거 x축 밑에 있기 때문에 정적분하면 음수 나올 거거든요. 함수 값이 실제로 작아졌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럼 다시 요 부분 정적분 해볼 텐데 요거야. 얘는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 f 프라임 x dx 이렇게 생겼겠지? 얘는 계산을 해보면 f 감마에서 f 베타를 빼는 건데 이 f 감마 빼기 f 베타는 여기가 감마니까 여기가 베타고요. 얼마큼 올라간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 부분의 정적분은 f 베타, f 감마에서 f 베타를 빼겠다는 건 얼마큼 올라갔느냐를 의미하는 거라고. 그지? 근데 지금 그림에 그려져 있는 이 노란색 화살표랑 빨간색 화살표는 길이가 같아요. 내려온 거랑 올라간 거랑 똑같잖아. 그 말은 이 부분의 정적분 값이랑 요 부분의 정적분 값은 둘이 더하면 퉁쳐서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요 부분의 넓이랑 요 부분의 넓이가 똑같다는 이야기라고. 오케이? 넓이가 의미하는 건 뭐다? 얼마나 내려왔는지 내려온 양이고 넓이가 의미하는 건 뭐다? 올라간 양이라고. 근데 내려간 양이랑 올라간 양이랑 똑같잖아요. 밑에 부분의 넓이랑 위에 부분의 넓이랑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부분의 넓이랑 요 부분의 넓이랑 똑같아지려면 x좌표의 간격이 몇 대 몇이라고? 2대 1이라고. 여기서 나온 그 2대 1, 여기가 2대 1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다시 문제로 가서 구하라고 한 게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는 요거 하는 거고 1에서부터 2까지는 요거 하는 건데 공교롭게도 x좌표의 간격이 2대 1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2대 1이라는 비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요 값이나 둘이 똑같을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언제나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계산하시면 되겠죠? 당연히 둘 중에 누굴 계산하는 게 편하겠어요? 얘를 계산하는 게 편하지. 왜 얘를 계산하는 게 편하냐면 마이너스 1에서 1이야. 그냥 넘어가면 안 돼. 피적분함수 보니까 어때요? 다 짝수차만 들어있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 0에서 1까지만 구해서 2배 하면 되지. 그걸 또 2배 하면 되지. 그죠? 그럼 답이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리고 요 밑에 부분의 넓이를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다음 페이지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을 아끼고 있는 중인데 이 2차 곡선이랑 x축, 뭐 x축 아니어도 돼요. 직선. 2차 곡선이랑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그건 모르면 대학을 못 가요. 알아야 돼. 그게 그 공식이야. 그래서 그 공식 가지고 구해보면 밑에 부분의 넓이나 요 위에 부분의 넓이나 둘이 똑같다는 거니까 요 밑에 부분의 넓이 약간 이 공식을 통산자에서는 킬러 공식이라고 말하는데 뭐 다른 책에서는 특별히 이름이 있는 공식이 아니에요. 교과서에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는 건 아닌데 정석에서는 기본 문제로 증명하시오가 나와요. 그거 증명하시오가. 근데 이게 약간 혓바닥처럼 생겼으니까 혓바닥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수업할 때 그렇게 말할 거라고. 혓바닥 공식으로 넓이를 구하는 거야. 요 부분의 넓이 공식 이야기는 좀 이따 할게요. 어쨌든 요 부분 넓이 구해서 그거 2배 하시면 원하는 값이 만들어질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요 2대 1도 같이 꼭 기억하세요. 얘랑 세트로 기억하는 거야. 요 그림 그대로 여러분 머릿속에 딱 박아놓고 기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3차 극대, 극소 다시 같아지는 거 2대 1. 2차로 내려오면 정적분 이야기하는 거야. 혓바닥이랑 요 위의 넓이가 같아지려면 x좌표의 간격이 또 다시 2대 1. 그런 이야기예요. 알겠죠? 엄청 자주 나올 거니까 기억하시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두 곡선 사이의 넓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별게 아닌 게 우리 지금까지는 곡선이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했는데 뭐 둘러싸이는 게 꼭 x축이 껴있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긴 걸
얘를 y는 fx 그러고 얘를 y는 gx 이럴 거야. 그래서 fx랑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둘러싸여진이니까 당연히 교점부터 찾아야겠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건지 알아야 되니까. 자지 마. 자지 마. 그럼 교점 찾겠다는 건 얘랑 얘랑 둘이 같다고 놓고 방정식을 풀겠다는 건데 이렇게 생긴 방정식 푸는 거라고요. 그럼 좌면 다 넘겨서 우리 이렇게 생긴 방정식 푸는 거잖아요. 그죠? 이 방정식의 해를 찾아보면 아마 요점 x좌표랑 요점 x좌표랑 두 개가 나오겠죠. 알파, 베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방정식의 해가 알파랑 베타다 이렇게 나왔으면 저거 두 개가 될 거고 그럼 저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이거 넓이 구하세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냐면 위에 있는 곡선 gx에서 밑에 있는 곡선 fx를 빼서 넓이를 구해요.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gx 빼기 fx 이거 dx 이렇게 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x축이 여기 가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걸 x축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노란색으로 제가 크게 그리고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빨간색으로 그리고 있는 이 부분 얘를 빼서 구하는 거야. 그럼 흰색 빗금친 부분이 남거든요. 근데 이 노란색 부분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gx dx고요. 빨간색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겠지. 그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빼서 여기 요 흰색으로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교점이 얘처럼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있으면 그냥 구간별로 다 잘라서 생각하는 거예요. 뭐 얘가 fx고 뭐 이렇게 생긴 게 y는 gx다. 그러면 당연히 교점부터 찾아야겠죠? 둘이 같다고 방정식 풀 거고 뭐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감마다. 그러면 넓이는 S1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에서 gx를 빼서 dx 하는 거고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는 gx에서 fx를 빼서 dx를 하는 거고 그런데 이거 한꺼번에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절대값을 씌운 fx 빼기 gx dx 하면 되겠다. 그죠? 우리 아까 그냥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도 에이 누가 위에 있고 밑에 있는지 모르겠다. 절대값 빡 씌워서 계산하면 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절대값을 씌워서 해결하시면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 보시면 요런 녀석인데 330번 곡선이 두 개 나오죠. x세제곱 빼기 6x제곱 더하기 9x하고 y는 x 저거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거든요. 자, 당연히 교점부터 찾아야 되고요. 둘러싸인이니까 교점 찾는 건데 얘랑 x랑 같다 이러고 방정식 푸는 거잖아요. 그죠? x를 저리로 넘기면 x세제곱 빼기 6x제곱 더하기 8x는 0이고요. 바로 인수분 해야 된다. 이렇게 x-2, x-4 그죠? 그래서 x가 0하고 2하고 4 이렇게 생겼네요. 그럼 정적분을 할 때 0하고 2랑 2에서 4랑 따로따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게 이런 생각하는 거잖아. 0에서부터 2까지랑 2에서부터 4까지 할 건데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는지가 약간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림을 먼저 그려보면 이런 건데 3차 곡선이야. 대충 이렇게 생겼고요. y는 x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다 보니까 0하고 2하고 4하고 이렇게 세 군데에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0에서 2까지는 fx가 위에 있을 거고 2에서 4까지는 fx가 밑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이 돼. 그래서 0에서 2까지는 x세제곱 빼기 6x제곱 더하기 9x에서 x 뺀 거 dx고요.
얘는 x에서 x세제곱 빼기 6x제곱 더하기 9x를 빼서 정적분을 하는 건데 이거 내가 설명한다고 이렇게 쓰긴 썼는데 써놓고 나서 보니까 이 피적분함수 누구랑 똑같으냐면 이거랑 그냥 똑같거든요. 0, 2, 4를 해로 갖는 함수랑 똑같아요.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냐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y는 x세제곱 빼기 6x제곱 더하기 9x하고 y는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건 누구랑 똑같으냐면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8x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하고 완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식이 그렇게 생겨 먹었다고. 둘이 같다고 놓고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그럼 좌변 넘기면 결국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되죠. 얘는 얘 나름대로 3차 곡선이고 이건 x축이잖아. 이 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는 거랑 사실상 똑같이 생겼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얘기를 왜 했냐면 3차인데 구간이 0에서 2고 2에서 4야. 교점 3개가 0이랑 2랑 4예요. 맨 처음에 했던 얘기다. 그죠? 교점 3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죠. 0, 2, 2, 4 간격이 똑같잖아요. 3차인데 교점 3개가 등차를 이루고 있다. 그럼 가운데 껴있는 2는 누구란 이야기예요? 변곡점이다. 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얘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할 거라고? 0에서부터 2까지 x세제곱 빼기 6x제곱 더하기 8x dx를 2배 할 거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된다고요. 그죠? 어차피 얘나 값은 똑같이 나올 거니까. 그죠? 지금 노란색으로 쓴 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팁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오히려 실수를 덜하고 덜 틀려요. 아, 나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서 틀릴 것 같으니까 그냥 산수 할래. 산수 하다 보면 분명히 틀립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산수가 쉽지 않고요. 이게 앞에 우리 정적분 계산하는 건 그래도 니네 계산 연습시키는 거라서 되게 이상한 거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넓이를 구해야 되는 대부분의 함수는 최고차항 계수 1인 녀석이야. 이건 적분하면 앞에 4분의 1이 생겨요. 100방 틀립니다. 틀리면 안 되는데 어처구니 없지만 그 유리수를 계산하는 게 굉장히 귀찮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알고 계셔야 그래야 오히려 덜 틀리고요. 연습할 때 이런 거 많이 해봐야 돼. 해서 틀려봐야 돼. 해설지 없거든요. 이런 내용이 틀리면 가져와. 그래서 그냥 나한테 욕을 먹어야 외워지는 거예요. 지금 많이 틀려야 시험장에 가서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알아두셨다가 써 먹으세요. 밑에 보시면 요거는 x는 y제곱이랑 x는 y 플러스 2야. 이거 뭐 하라고 그랬죠? x랑 y랑 자리 바꾸면 되죠. y는 x제곱이랑 y는 x 더하기 2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구해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직접 해보시고요. 이 녀석입니다. 포물선 킬러 공식이라고 되어 있죠. 혓바닥이에요. 엄청 중요한 녀석이고요. 친절하죠? 정적분 최고 공식 덩어리는 지저분한 산수 계산. 걱정 말래요. 걱정스럽긴 합니다. 이거 말고도 되게 많거든요. 여기서는 이것만 이야기 해줬는데 해야 될 게 사실은 좀 많아요. 정말 얼굴. 기본적인 공식은 누구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포물선, 2차 곡선. 이게 졸린 건 이해를 하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 잠 좀 깨봐. 이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x축이랑 만나는 점 두 개를 알파랑 베타 이렇게 생겼다고 봅시다.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거든요. 근데 저거 정적분 그냥 하면 음수 나오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정적분 해서 마이너스를 달면 넓이가 될 거예요. 근데 말했지만 어차피 그냥 넓이니까 그냥 생으로 절대값 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는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절대값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d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녀석은 보시는 것처럼 x축이랑 알파랑 베타에서 만나거든요. 그래서 얘 인수분해가 돼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절대값 a의 x-알파, x-베타 dx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인수분해 해봤자 물론 어차피 다시 전개를 해야 돼요. 이 곱적분이라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알파는 공통으로 있으니까 이 알파를 인테그랄 밖으로 뽑아낼 거고요. 뽑아낼 때 이제 절대값 달고 나가면 되겠죠?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x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 d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여기도 절대값 이렇게 씌워줍시다. 그래서 이제 얘를 계산을 할 건데 첫 번째 산수니까 이거 하나만 딱 할게요. 요 인테그랄만 빨리 보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x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 dx. 우리 아는 대로 그냥 하는 거야. 3분의 1 x 세제곱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x제곱 알파 베타 x의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3분의 1에 베타 세제곱 빼기 알파 세제곱 빼기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베타 제곱 빼기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생겼죠. 이제 얘를 예쁘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 베타 세제곱 빼기 알파 세제곱이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녀석이 하나 들어있고요. 얘도 합차 쪼개보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하나 들어있겠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버젓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보이거든.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묶을 수 있고요. 거기에 뭐 3분의 2분의 이런 밑에 분모의 유리수도 좀 들어오니까 그것까지 한꺼번에 뽑아내버리면 6분의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녀석이 일단 하나의 인수로 뽑혀 나와요. 그럼 그 상태에서 나머지를 정리를 해보면 얘는 2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제곱이고요. 요거는 빼기 3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리고 얘는 6 알파 베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지. 6분의 1로 뽑아냈으니까. 그럼 그러고 나서 이 안에 있는 걸 유심히 살펴보면 2 알파 제곱 빼기 3 알파 제곱 끝. 그러니까 빼기 알파 제곱이에요. 그럼 베타 제곱도 마찬가지겠지? 2 베타 제곱 빼기 3 베타 제곱. 그 다음 알파 베타는 여기서 2 알파 베타 요거는 빼기 6 알파 베타 여기 플러스 6 알파 베타. 그러니까 누가 남을 거냐면 2 알파 베타 이렇게가 남아요. 그럼 이 중괄호 안에서 마이너스를 하나 뜯어서 밖으로 던지면 알파 제곱 빼기 2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결국 얘는 최종적으로 누가 되냐면 마이너스 달고 6분의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생긴 녀석이 나온다는 거야. 정적분 씌운 녀석이 이 녀석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절대값 통째로 씌우란 이야기니까 여기다 그냥 통째로 절대값을 씌우시면 되고요. 우리 보통 알파 베타 중에 베타를 더 큰 거 오른쪽에 있는 거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절대값을 씌우시면 그냥 마이너스만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공식은 누구냐면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거예요. 얘가 누구냐 하면 요 부분의 넓이를 찾는 공식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보면 최고차 A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파랑 베타는 교점의 좌표 두 개거든요. B하고 C는 몰라도 돼요. 어차피 알파, 베타가 B, C를 다 내포하고 있는 거긴 한데 어쨌든 1차항이랑 상수항이 누구인지는 알 필요 없고 최고차항의 개수랑 교점의 X좌표 두 개만 알면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 있더라 라는 소리거든요. 이걸 당장 언제 써먹을 수 있었냐면 아까 우리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 y는 x제곱 마이너스 1 x축 x는 2로 둘러싸진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였거든요. x축 곡선 이거야.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였잖아요. 그래서 얘랑 둘이 넓이 같아요. 그 얘기를 아까 했잖아요.
그럼 요 부분의 넓이 어떻게 구할 거라고? 저거로 구할 거라고, 혓바닥으로. 그죠? 요 부분의 넓이는 6분의 절대값 a, 최고차항 계수가 1이네요.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요 부분의 넓이에요. 그럼 얘랑 얘랑 둘이 넓이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2까지 곱하시면 답이 만들어진다고요. 그죠?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야. 정적분을 하는 것보다 당연히 훨씬 편하죠. 훨씬 편한 정도가 아니라 이게 아니면 풀 수 없는 문제도 예제로 나와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러니까 이건 모르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이 증명하는 과정은 거기 풍산자에 보면 나오니까 그거 보도록 하시고요. 여기서 저게 X축이 아니라 좀 삐뚤어진 직선. 포물선 삐뚤어진 직선이야. 얘가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얘가 y는 mx 더하기 n인데 요 당연히 둘러싸인 곳이니까 교점의 좌표 두 개를 찾아야겠죠. 알파하고 베타. 그래서 요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거든요. 차이는 뭐냐면 쟤는 x축이고 얘는 x축이 아니라는 건데 정말 다행히 공식은 얘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공식은 똑같이 생겼어요. 교점만 찾으시면 돼요. 애초에 포물선이 똑같이 생겼다고 해도 이건 x축이랑 만나는 거고 이거는 직선이랑 만나는 거라서 교점이 달라질 거예요. 알파랑 베타의 값 자체가 달라질 거기 때문에 공식 자체는 똑같다고요. 하나만 외우면 된다 그런 이야기야. 그죠? x축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교점의 좌표만 찾을 수 있으면 최고차항 계수랑 교점 x좌표 두 개 가지고 공식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오케이? 증명하는 거 책에 있을 거예요. 생략합니다. 그리고 책에 있는 공식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 차곡선 두 개로 둘러싸여진 건데 a'x제곱 b'x 더하기 c'. 역시나 둘러싸여진 곳이니까 알파, 베타 이렇게 교점을 찾긴 찾아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의 넓이인데 이 넓이는 어떻게 생겼냐면 엄청 비슷해요. 6분의 절대값 a 빼기 a 프라임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에요. 최고차항 계수 둘이 빼서 절대값 씌우시면 돼요. 더하는 거 아니야. 둘이 빼야 돼요. 빼는 이유는 어차피 정적분을 하려면 둘이 같다고 방정식 만드는 건데 같다고 방정식을 만들겠다는 건 빼는 거잖아. 하나에서 하나를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고차항의 계수가 a 빼기 a 프라임으로 바뀌어요. 내가 찾은 방정식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바뀐다라고 외우고 계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2차 곡선에 해당하는 그림 세 가지 있는데 실제로 공식은 두 개밖에 없고요. 그 두 개도 뭐 저기서 조금만 바뀐 거라서 요거 하나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이렇게 쓴 김에 풍산자에 없는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되게 비슷한 녀석이 또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3차 곡선. 3차함수 접선이에요. 접하는 경우에만 씁니다. 3차 곡선에 그냥 임의로 이런 직선 이거 둘이 넓이 구하세요. 그럼 얘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생으로 정적분 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경우 말고 접하는 거. 이 접하는 게 x축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이 앞에서 봐서 알지만 x축이든 그냥 삐뚤어진 직선이든 공식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3차의 경우엔 꼭 접하는 경우에만 쓸 수 있어요. 접점이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중요하지 않아요. 접하는 경우에만 쓰는 건데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요 직선 y는 mx 더하기 n 그러고요. 뭐 둘 중에 하나 x좌표 알파라고 보고 둘 중에 하나를 베타 이렇게 생겼다고 볼게요. 둘 중에 누가 접점인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접점 하나랑 다시 만나는 점 하나야.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그냥 제가 결론만 이야기할게요.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냥 생으로 외우세요. 증명하는 방법은 아까 제가 썼다 지운 거 있죠. 그거랑 완전히 똑같거든요. 그냥 쭉 전개한 다음에 인수분해 싹 하시면 되게 신기하게도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근데 이게 되게 귀찮게 생겼죠. 증명하려면 또 되도 않는 걸 이만큼 써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동욱이뿐만 아니라 한 명 또 자겠죠? 몇 명 수업 안 하는데 2명 자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냥 결론만 이야기할 테니까 메모해 두시고 외우세요. 엄청 자주 나올 거고요. 실제로 문제가 있어요. 풍산자에. 근데 풍산자에서는 이걸로 안 풀어요. 이 공식 설명 안 하고 원래 교과서대로 그냥 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너무 오래 걸려. 쓸데없는 것까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걸 알고 계시면 좋고요. 말한 김에 요거 이제 보고 갈까요? 얘는 어디에 나오냐면 346번입니다. 뒤에 있는 건데 미리 좀 땡겨 올게요. 문제가 뭐냐면 3차 곡선이랑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래요. 그래서 책에서는 어떻게 푸냐면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야.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야겠죠? 동우가 접선 구하려면 뭐부터 알아야 되죠? 접점 X좌표. 접점 X좌표. 뭐래요? 접점 X좌표 뭐래? 0이래. 나와 있다고. 접점 X좌표가 나와 있다고. 저걸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구나. 접선을 구해. 그 다음에 이제 둘러싸진이니까 같다고 방정식을 풀겠죠? 그 방정식을 풀어서 접점 X좌표, 교점 X좌표를 찾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곡선 빼기 직선 정적분 빡 하겠죠. 그지? 그렇게 하는 게 해설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3차랑 접선의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는 뭐만 알면 되냐면 최고창의 개수랑 접점 X좌표 또다시 만나는 점 X좌표 이것만 알면 돼. 그럼 그냥 넓이 구하는 거라고요. 한 줄만에. 최고창 개수 얼마야? 1이에요. 접점 X좌표 뭐였다고? 0이야. 야, 동욱이도 찾았어. 다 찾을 수 있어. 접점 X좌표 0이야. 왜 째려봐. 다시 만나는 점 X좌표. 얼마게? 0,4에서 접선 그었대. 또다시 만나는 점이 있을 거야. 그 점 X좌표 얼마야? 이거 접선할 때 엄청 많이 했다. 근과 계수의 관계로 찾는 거야. 또다시 만나는 점 X좌표 얼마야? 얼마게? 얼마 할까? 1억이야? 3. 다시 설명한다. 3차 곡선이고 뭐 0,4에서 접선 거 어때?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요점 좌표 찾는 건데 구하자면 구할 수 있지. 안 구할 거야. 귀찮거든. 안 구해도 문제는 풀 수 있으니까 mx 더하기 n 이렇게 생겼다고 볼 거고요. 그럼 얘랑 둘이 같다고 놓고 방정식을 풀면 접점의 좌표랑 또다시 만나는 교점의 좌표 나오겠지. 그럼 둘이 같다고 두면 x세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mx 4 마이너스 n은 0 이렇게 생긴 3차 방정식인데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의 합이 얼마야? 3이잖아요. m, n의 값에 관계없이 세근의 합이 3인 걸로 이미 확정되어 있다고. 접선 아무리 잘 찾아봤자 세근의 합이 3인 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방정식의 근 3개 중에 2개는 누구야? 0이야. 3차 방정식 근이 3개 있을 텐데 그 중에 2개는 0이라고. 왜? 0이 접점이거든. 0에서 접선 그은 거니까 요점 X좌표 0이야. 0이 접점이야? 중근이야? 그런 소리잖아요. 근 3개 중에 2개는 빵이에요. 빵이랑 뭐 하나 더해서 3이야. 그러니까 여기 얼마다고? 3일 수밖에 없다고. 세근의 합은 3으로 정해져 있고 그 중에 중근으로 0을 가지니까 0하고 뭐 해서 3. 그러니까 3이다. 그죠? 그럼 이 과정은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딱 쳐다보고 저기서 접선 그었어? 그러면 딱 보니까 세근의 합이 3이네. 0에서 그었네. 그럼 다시 만나는 점이 3이구나. 오케이. 12분의 최고차항 계수 1에 3-0의 4제곱. 이거 답이야. 이렇게 찾는 거라고요. 그죠? 계산해보면 4분의 27. 요 녀석이 답인데 이렇게 공식 알고 있으면 그리고 조금 까다로운 내용이지만 우리 접선부터 했던 요 팁을 하나 알고 있으면 한 줄 만에 끝날 내용을 접선 찾아야지, 방정식 풀어야지, 그리고 나서 또 정적분까지 해야 돼요. 굉장히 귀찮은 일이지. 그죠?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돼.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4제곱. 오케이? 외우는 요령은
우리가 2차 곡선일 때는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었죠. 3차는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4제곱이거든요. 절대값 a랑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요건 2차 곡선이고 요건 3차 곡선인데 어쨌든 넓이는 적분하는 거니까 차수가 하나 커져야 돼. 그래서 이제 2차를 정적분한 2차의 넓이는 세제곱인 거고 3차의 넓이는 4제곱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뭐 실제로 그런 게 맞고요. 그리고 분모에 오는 숫자가 6이고 12여서 약간 생뚱맞은데 억지로 끼워 맞춰보자면 2차 곡선이야. 2 곱하기 3이고요. 3차 곡선이에요. 3 곱하기 4예요. 분모가. 그렇게라도 기억을 하고 계시라고요.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4제곱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말고 뒤로 더 있는데 요거 두 개는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요거 두 개 먼저 자 이야기를 좀 할게요. 앞으로 가서 아까 2차 이야기를 조금 더 합시다. 문제를 풀어보긴 해야 되니까. 3, 3, 4 하고요. 포물선 y는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9x 빼기 6이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해보래요. 2차랑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야. 뭐부터 찾아야 된다고요? 교점부터 찾으셔야 된다고요. 그죠? 교점 찾겠다는 건 1번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9x 마이너스 6은 0. 이거 방정식 해를 찾겠다는 이야기죠. 마이너스 3으로 날리면 이렇게 생긴 거니까 x가 1하고 2하고 이렇게 두 개네요. 그럼 1번의 답은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라고?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구할 거라고? a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에요. 이건 내가 방정식 풀려고 약분했으니까 1 된 거지. 1이 아니잖아. 그지? 실제로는 누구였다고? 마이너스 3이었다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2 빼기 1이에요.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정적분하라고 나온 문제 아니라는 거야.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얘랑 얘로 둘러싸인 부분이에요. 일단 교점부터 찾으셔야겠죠? 좌변 다 넘겨서 2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6은 0이고요. x값 찾아보시면 1하고 3하고 이렇게 두 개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넓이를 구해보면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공식만 알고 있으면 아주 손쉽게 풀 수 있다고요. 완전 쉽죠? 그 밑에 2차 두 개인데 마찬가지예요. 넘겨서 교점 찾으시고 6분의 절대값 a가 얼마일 거냐면 3일 거예요. a 빼기 a 프라임 하자 그랬으니까 둘이 빼서 3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될 거예요. 공식 연습하는 거니까 여러분 손으로 꼭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에 나와 있는 336번 이런 애들이 이 혓바닥 공식을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 포물선이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이거일 때 양수 m을 구해보세요거든요. 얘는 아니네. 얘는 구할 수 있는 거긴 하네요. 구할 수 없는 애도 가끔 있어요. 얘는 그냥 공식 한번 써봐라 그런 이야기죠.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어디야? 0하고 m하고 두 개예요. 그죠? m이 양수 그랬으니까 이 넓이 어떻게 생겼다? 6분의 1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에요. 얘가 2분의 9더라 그 얘기네요. 그죠? m이 3이네. 엄청 쉽네. 됐죠? 뭐야?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는 이게 아니었는데 에이씨, 쉬우니까 됐고요. 마지막 하나 남은 건 역함수인데 요거는 역함수로 둘러싸진 부분도 원래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역함수 나오는 넓이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 지금 하나만 나와 있으니까 오늘은 요거 이야기만 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할게요.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 그림 보시면 될 텐데 이걸 fx라고 하고 얘가 f의 역함수거든요.
그럼 F랑 F 역함수로 둘러싸진 부분 찾으세요인데 어쨌든 곡선 두 개니까 그러면 fx에서 f 역함수 빼가지고 정적분하면 되나 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역함수를 못 구해요. 못 구할 거야 아마. 역함수는 대부분의 역함수는 구할 수가 없어요. 뭐 지금까지 구하라고 한 적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구할 수 있는 것만 여러분한테 준 거니까. 3차 함수의 역함수는 거의 구할 수가 없거든요. 뭐 구할 수 있다 쳐도 차수가 3분의 1 차야. 정적분 못합니다. 즉 역함수로 둘러싸여져 있다고 했지만 역함수를 구하는 건 당연히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방법이 없어요. 역함수 구할 수도 없고 구해도 정적분할 수도 없고. 근데 생각하기로 아이디어는 뭐냐면 애초에 fx랑 f의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보자면 이 뭐라 그래야 돼? 이 낙엽 같은 모양 이거 반으로 싹 갈라보면 이 위에 부분이랑 이 밑에 부분이랑 넓이가 똑같을 거라고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래서 우린 뭐 할 거다? fx랑 y는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거다. 그걸 2배 할 거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fx에서 x를 빼가지고 이건 y는 fx랑 y는 x로 둘러싸인 부분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거 넓이 구해서 2배 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밑에 것도 보시면 얘랑 역함수 그랬는데 역함수 못 구한다 그랬어요. 역함수를 구할 게 아니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어차피 요 녀석이랑 요거 가지고 구할 에이. 내다 던진 건 처음인데? 어쩌자는 거야 이거. 매다 꽂았네 그냥. 아이고. 원래 함수랑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 그래봤자 원래 함수랑 y는 x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구해서 2배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둘러싸인이라서 교점부터 찾아볼 거고요. 넘기면 x세제곱 빼기 2x제곱 더하기 x가 0입니다. 얘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게 뭔 소리야? fx랑 y는 x랑 0에서 한번 만났고 1에서 접했다는 거야. 그럼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러면 마치 뭐랑 똑같으냐면 아까 3차 곡선이랑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랑 똑같은 거예요. 교점 x좌표라고 나온 게 0하고 1하고 1이야. 1이 접점인 것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얘네 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어떻게 생겼냐면 12분의 1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0에서 1까지 얘를 적분하시면 안 된다고요. 아니, 안 되는 건 아니지. 0에서 1까지 적분하면 되는데 그 값이 어차피 이거랑 똑같을 거다 그 얘기라고. 예를 들면 이런 얘기야. 이거랑 이거 둘로 둘러싸진 도형의 넓이 구하세요거든요. 그게 이거랑 똑같은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 둘로 둘러싸진 부분의 넓이나 얘네 둘로 둘러싸진 부분의 넓이나 똑같이 생겼다고 식이. 그럼 얘네 둘로 둘러싸였다고 했는데 그림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다고? x축 기준으로 0에서 뚫고 나와서 1에서 접하는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다? 12분의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이렇게 구할 거라고요. 그럼 얘는 누구다? fx랑 y는 x로 둘러싸진 부분이다. 이거 2배 하시면 fx랑 f 역함수로 둘러싸진 부분의 넓이가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마지막 건 요게 잘 이해가 안 됐으면 왜냐면 풍산자에는 이걸로 안 풀고 있거든요. 이거 안 알려줬거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정적분을 해서 풀고 있어요. 근데 3차가 나온 경우엔 생으로 정적분하는 경우보다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공식 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꾸 써 버릇을 하셔야 시험장에 가서도 제대로 쓸 수 있으니까 뭐 틀려도 괜찮습니다. 저한테 욕먹고 외우세요. 그래서 써 버릇 하시고요. 해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175페이지까지 공부해 오시면 되고 요거는 다음 주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